정식적으로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오랫동안 모형했던 거를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남기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를 만든 이유도 좀 있으면 설명을 하겠지만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모형도 예술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모형이 예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형을 즐기는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 드리면 제 이름은 강신금이고요. 2019년도에 한국 모형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만들게 된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형에 대한 대중화 이런 걸 좀 알고 싶었는데 개인 이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협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협회장을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거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소수의 인원이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모형협회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형협회 캐치프레이는 모형협회의 대중화예요. 제가 왜 대중화를 하냐면 우리는 늘 모형을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동호회나 인터넷을 통해서 늘 접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벗어나면 많은 분들이 모형을 잘 모르세요. 제가 분당에 작업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특히 중장년 사원시대들 오시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만들었던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카데미가 아직도 있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접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형이 애들 왕국처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이런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좀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모형이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94년도에 뉴질랜드 이민을 가서 97년도부터 거기서 모형 취미도 했지만 비즈니스 해봤기 때문에 그 업체와 내 모델러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공유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양쪽이 다 살아야지 이 모형 생태가 살아남는 건데 지금 어느 나라를 가나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다 중장년층이고 오히려 지금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다 백발 노인들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형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주변에도 이 모형이 얼마나 재밌고 그 다음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한테는 얼마나 교육적인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못하면 이 생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모형하시는 분 개개인이 모형 만들 시간도 없는데 홍보대사 역할을 하실 수 없으니 저 같은 사람이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해보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즐기셔야 되지만 또 주변에 이 모형이 얼마나 좋고 재밌고 즐겁고 또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는지 좀 설득을 해주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기념관에서 2021년부터 WMMF라고 하는 모형대회를 모형협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또 열리는데 올해 5회째입니다. 전쟁기념관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장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데 보면 이런 뮤지엄에서 모형대회가 많이 열려요.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러웠기 때문에 전쟁기념관에서 모형대회를 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또 제약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제약이 전시장 내에서 물건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업체 없이 그냥 전시만 하고 대회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많은 분들이 그 불만을 얘기하셨어요. 뭐 좀 탔으면 좋겠다.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전시 대관을 했습니다. 전에는 전쟁기 장관이랑 그냥 협업하는 스타일에서 거기서 장소를 제공하시고 우리가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대관을 해서 올해부터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물건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대회로 이제 작년에 바뀌다 보니까 올해 굉장히 해외 유명 모델러들을 모시려고 아직은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굉장히 탑 모델러들이 몇 분 오실 거예요. 섭외 중에 있고 그래서 좀 더 국제대회로서 좀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스타급 모델러들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 11일, 12일 날 열리는데 지금부터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WNF 대회 말고 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진행했던 게 일반 아트 갤러리에서 미니어처 아트 작가전이라는 대회를 역시 20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음 주에 서초동에 있는 에코락 갤러리라는 데서 또 전시회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굳이 모형을 아트 갤러리에 가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전시를 했던 이유는 우리는 그냥 이걸 취미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모형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들이 예술적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서 미술계의 평을 좀 듣고 싶어서 2021년부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미 미술계 쪽에서는 이거 작품, 그러니까 예술품 맞습니다. 인정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단순한 전차 이런 게 예술품이라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여기다 디오라마나 비넷 같은 걸 하면서 스토리를 담아내잖아요. 그 스토리를 담아내는 과정이 작품이고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보이지만 우리가 잘 몰랐지만 사실 많은 지금 예술 작가들이 모형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만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조립식 광고가 아니라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할 때는 예술 한다고 하잖아요. 취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형도 예술 활동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게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1회 전시의 제목이 케렌시아라고 했는데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스페인어예요. 케렌시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수장의 황소들이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잠깐 쉬는 장소가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휴식의 장소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모델러들이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으셨을 때 가장 행복하시잖아요. 편안한 느낌을 느끼고 그래서 그 모형이 이런 우리한테 평화와 안식을 준다는 뜻에서 이 대회를 케렌시아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협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형 대중화를 위해서 만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이 만드는 거 봐가지고 그냥 접시 광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분한테 알리려고 제가 2022년부터 국방일보에 매주 모형 관련된 글을 한 1년간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효과가 나왔는지 군부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부대 나가서 이제 부대 2,300명 앉혀놓고 모형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시간 정도 강의하기 때문에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땅한 시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1:7 스케일로 그 블랙 이글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CP로 해가지고 조립하고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 건데 이거 한 2시간이면 조립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재를 해서 젊은 장병들하고 모형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일 놀랬던 거는 저렇게 150명 정도 앉혀놓고서 다 20대 초반 젊은이들이잖아요. 프라모델 해본 사람 그럼 한 명도 안 들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건담은 많이 해봤는데 건담도 두세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미 20대 젊은 친구들은 다 컴퓨터로만 휴대폰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모형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안 해봤고.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모형 강의를 하는데 다 재밌어요. 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조립은 한 20-30분이면 되니까 조립까지는 정말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스티커 할 때 반은 나가 떨어져요. 이게 T50이 생각보다 스티커가 많습니다, 양이. 그리고 이거 좌우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조립까지 따라오는데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붙여요. 그래서 그것도 잘했다고 했어요. 예. 꼭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항상 장교분들도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병사들보다는 장교분들이 더 재밌었어요. 아, 모형이 이렇게 재밌었느냐. 그리고 3시간 동안 너무 힐링이 됐다. 그러니까 잡념이 싹 없어지는 거죠. 3시간 동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나 이제 집에 가서 애들이랑 모형 5집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좀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아는 거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모형에 대해서 너무들 모른다는. 그래서 좀 주변에 이 모형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좀 여러분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을 제가 업로드 못했는데, 일단 안산에 있는 산업박물관에서 작년 8월부터 매주 아카데미 자동차 키트를 가지고 또 일반인 상대로 모형 강의를 했어요. 매주 20명 정도였는데 늘 20명이 넘게 오셨고 29회 동안 29주 강의하는 동안을 만석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는 엄마들한테 소문이 쫙 났어요. 이게 재밌다 좋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아카데미 포니, 뭐 T600, 그다음에 브리사 이런 자동차를 만들고 가면서 되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모형이 충분히 일반인들도 좋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협회 얘기였고요. 이제 모형 강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모형의 이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모형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일정한 크기로 재현해내는 걸 모형이라고 하죠. 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꼭 눈에 안 보이지만 상상하는 것들도 충분히 형상화해서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형의 역사를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인류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종교적인 문제였든 아니면 갖고 놀기 위한 토이였든 이런 흙이나 나무나 이런 자연물을 가지고 계속 인간은 모형을 만들어 왔어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하는 이 스케일 모형의 원조라고 하면 워게임에 사용했던 인형의 원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 17세기, 18세기 전에 이런 기조물로 게임을 만들 때 말 인형을 만들어서 큰 보드판에다 놓고 워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가였고 1900년대 들어오면서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고 그 플라스틱을 사출로 대량 생산이 되면서 프라모델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인형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거 옛날에 문방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렇게 쫙 세워놓고 막 우리끼리 총 쏘고 그러고 놀았잖아요. 그러면서 인형 스케일 모형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의 원조는 인형이에요. 인형에서 워게임용 인형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장르로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결국 모델러들이 하고 싶은 건 인형이잖아요. 그리고 인형에서 늘 망치시고, 네, 그래서 원형의 모형의 원조는 인형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인형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은 가장 메인이 된 게 2차 대전 당시에 군인들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으로 이런 디오라마를 보면 저는 사실은 전쟁 중에 어떤 살상 이런 장면보다 이런 인간 휴머니티가 있는 이런 작품을 더 좋아하는데 그런 전쟁 중에서도 실시간에 검출하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면 약간의 망정을 즐기거나 아니면 가져간 셀카미를 쓰거나 이런 작품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전쟁이 늘 사람을 죽이는 살상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인간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제품은 되게 유머러스하죠. 저 끝에 작품은 쌍둥이 군인이 쌍둥이 인형을 보고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 있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디서 뭐 양조장 같은 데 가서 와인을 가지고 축배를 주는 미군들 장면이고요. 요거는 어디 이태리 어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재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2차 대전이나 현역 군인들 장갑차를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영화나 소설 장면을 재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보면 다 아실 거예요.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피노키오 인형을 만드는 장면이 재현된 작품이 되겠고요. 요 가운데는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의 장면을 재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다 아시죠? 백투 더 퓨처 장면을 재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어떤 역사적인 장면을 재현한 작품도 진짜 많죠. 처음에 왼쪽 작품은 유명한 우리 이세영님의 세기의 종말이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저 작품은 2차 대전 초기에 그 당시 최대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던 폴란드가 독일군의 그 철갑 전차를 향해서 무모하게 돌격을 하다가 다 전멸한 실제 그 전쟁 이야기를 재현하신 작품이 되겠고요. 또 가운데는 원영기님의 베트남 전쟁을 재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요로는 전쟁 중에 이동하면서 망종하는 즐기는 장면을 표현한 작품이 되겠고요. 이거는 생활 속에 또 가운데 작품 같은 경우는 RC 비행기를 만든 그런 거를 만든 게 되겠고요. 이 작품은 뭐 부인인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쇼핑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진짜 재미있는 표현을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함선도 많이 하시죠. 함선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저렇게 악기 모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싱이라고 그러죠. 이런 생활 속 소품을 작품으로 만든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오라마 중에서 동물이 나오는 작품도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행기 전차만 만드시지만 사실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비행기도 뭐 프로펠러기도 있고요. 이런 제트 엔진이나 열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항상 영화 속에서 보던 우주선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건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담 두 개가 재밌는 게,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런너 가지고 만든 건담입니다. 우리가 다 쓰고 버리는 런너를 가지고, 저게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런너로 만든 건담이 되겠고요. 이 핑크 건담은 또 빛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그만,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 알 같은 걸 만든 겁니다. 저렇게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죠. 예,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투 차량,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외국에서는 쓰레기장도 모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쪽은 아마 다 쓰고 남은 폐 런너를 가지고 만든 것 같고요. 요거는 아예 그냥 정밀하게 쓰레기장을 재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본 작가 작품을 아는데, 예, 이런 쓰레기장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오라마에서 많이 보이는 건축, 집, 이런 것도 모형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 제일 많이 흔하죠. 자동차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모형도 있고, 트럭도 있고, 요즘은 또 유럽에서는 저 트랙터가 아주 대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 대회 심사를 가보면, 그러니까 저걸 자동차 쪽에 포함을 시켜요. 밀리터리 쪽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에 포함이 되는데, 아마 출품작의 한 3분의 1 정도는 트랙터 정도가 나옵니다. 이 트랙터가 재밌는 게 일반 자동차는 되게 광 위주로 간다면 트랙터는 약간 밀리터리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녹슨 표현, 웨더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만드는데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트랙터 쪽이 되게 많이 출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규어 종류 다양하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것도 만들지만 우리가 또 실제로 자료 사진을 참고해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이 작품도 2차 대전 당시에 그 전후의 사망을 괴로워하는 장면을 사진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모형 작품을 보여드릴 이유는 현대 미술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제가 뭐 미술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미술도 역시 인류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옛날 원시인들도 뭐 동물 벽에다가 뭐 그리고 했잖아요. 늘 미술은 우리 옆에 있었는데 르네상스 이전에는 종교화가 위주였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전에 그려진 그림은 화가 이름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 의뢰해서 받아온 그림들이라서 작가 이름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후부터 작가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미술이 더 풍성하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때 19세기 말까지는 정물화라고 해서 사실화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대세였는데 19세기 말 인상파가 나오면서 인상파가 인상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빛의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그림이 두리뭉실하잖아요. 약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 빛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게 인상파였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넘으면서 피카소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얼굴이 측면, 그 다음에 정면 이렇게 평면에다가 옆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을 짬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미술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 이겁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디상이라는 분이 이 당시에도 되게 유명한 작가셨는데 한 미술 콘테스트에 가명으로 이렇게 소변기를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이것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파문이 일어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되게 유명하신 분이 딱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현대미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 스토리.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현대미술의 시작입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데미안이라는 상어라는 작품인데 저 백상아리는 호주에서 잡아온 거예요. 실제 백상어입니다. 그걸 박제를 해서 저렇게 수조 안에 넣어놓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거 작품 이름, 네, 저게 작품 이름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저 작품이 그 당시엔 되게 말이 많았고 가격이 별로 안 나갔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수백억 짜리가 됐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인 거예요. 뭐 그냥 상어 한 마리 잡아서 수조에 넣어놓은 건데 그게 작품 되겠어요. 이거는 일본의 쿠사마 아요이라는 여류 작가의 호가,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분인데 이분은 사실 정신질환이 좀 있으세요. 정신병원에 계속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저 점이 뭐냐면 그분은 저게 보이나 봐요. 뭔가 생각하고 그럴 때 이런 점이 많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돼요. 이것도 몇 년 전에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가 됐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저걸 까먹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던 건데, 예, 그냥 바나나 테이프 벽에 하나 붙여놨는데 저기 작품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오리예요. 큰 오리 풍선. 네, 이거 그냥 호스에 하나 끼워놓은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가격이 다 수십억씩 합니다. 그 다음에 제프스의 작품, 요거는 우리가 그 풍선 그렇게 말하는 모양으로 되는 건데, 이번 작품도 대별해서 거의 100억 돼요.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작품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대 미술이란 어떤 스토리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어떤 오브제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담아내느냐 못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형으로도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들고 표현하는 것을 오브제라고 합니다. 어떤 주제나 어떤 물체를 가지고 만드냐는 중요한데,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호박에서 점 찍는 거, 그건 호박이 오브제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양한 오브제를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전차, 자동차, 아니면 인형까지. 그 다양한 오브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작가분들 중에서 모형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만나 사진 작가분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저거다 카미야 모형 인형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다음에 전차로 해가지고 그냥 단색으로 도색을 하신 다음에 그걸 오브제로 써서 사진 촬영을 하세요. 네, 이렇게도 작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만나 작가의 작품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우리가 아는 그런 밑에 35 모형 인형입니다. 우리처럼 리얼하게 칠 안 하시죠? 그냥 그림만 해서 그냥 단색으로 칠하고 그거를 작품으로 쓰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성현주 작가라는 분, 이분은 모델러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의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다음 작품에 보면 런너 가지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예술 작품에 활용을 하고 계세요. 네, 이것도 뭔가 설명서, 도색 설명서 같죠? 이게 작품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레고 많이 작품 나오죠. 우리 레고는 다 애들이 갖고 노는 왕구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레고를 가지고 나오는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죠. 요거는 부산에 있는 작가로 알고 있는데 건담에다가 우리나라의 자개 문양을 넣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건담과 우리나라 전통 자개 그걸 합쳐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3D 소프트웨어나 3D 프린팅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은 실제 실제 예술가들도 3D 프린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조각하시는 분들은 3D 프린터를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저거 배우기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아이디어만 스케치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잘 하시는 분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계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파일을 주면 출력소에 가서 출력을 해서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손으로 반죽하고 빚어서 마무리까지 해야 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내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내 아이디어만 시작이 되면 중간 제작 과정은 누구를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가수 조용남 씨가 그랬죠.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거. 그거는 미술계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다음에 현대 미술에서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지, 그거를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보셨던 무슨 큰 오리 인형 같은 거 작가가 만들었겠어요? 튜브 공장을 맡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금속 공예도 보면 다 철공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스케치된 아이디어만 주고 만들어 오면 마무리해서 자기 이름으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쓰시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근데 이 부분도 좀 많이 활용해 주길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 모형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크기, 원하는 모형 찾으려면 별로 없죠. 그러면 이런 3D를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나 아니면 크기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 제가 올렸냐면 요즘은 아크릴 페인트가 됐었죠. 아크릴 페인트인데 이거는 아크릴 페인트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페인트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페인트가 지금 에나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아크릴을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옛날엔 유화도 많이 썼어요. 근데 에나멜 페인트도 우리가 많이 하는 타미야가 있고 험브롤이 있고 미국의 테스터스 제품이 제일 유명해요. 근데 사실은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름은 에나멜인데 그 에나멜 페인트를 제작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알료라든가 중간에 용제가 조금씩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섞어 쓰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 아크릴도 마찬가지. 아크릴도 요즘 바이오나 AK나 몇 군데 대표적인 게 있지만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료를, 그러니까 그 페인트를 만드는 원자재는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크릴이라고 해서 다 아크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공부를 하고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페인트에 관련된 것만은 따로 하나 강의를 할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페인트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항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을 내는 거는 결국 페인트이기 때문에 페인트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걸 잘 알지 않으면 아마 생각처럼 결과물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완성작품 근사한데 내가 따라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페인트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페인트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시작은 10년 전에 조이 하비 콘테스트에서 오토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MMC에서 골드 받았고 해외대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게 되는 거는 되게 좀 단순했어요. 이게 1대16 미니아트 키트입니다. 그래서 되게 대형 키트이긴 한데 워낙 오래된 물들라서 이건 아카데미에서도 판매했던 키트예요. 근데
너무 키트가 사실은 잘 안 맞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습 삼아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광과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연습이니까 녹표현 같은 걸 좀 해보자 해서 녹표현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소 뒷걸음치다가 뭐 잡은 것처럼 제가 봐도 녹표현이 너무 리얼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저 굉장히 다양한 걸 계속 얹었거든요. 에나멜도 썼다가, 유화도 썼다가, 피그먼트도 섞었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얻어 걸리긴 한 건데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그냥 이 트럭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그냥 웨더링 잘했네 하고 말아요. 근데 이 작품 설명을 하면 얘가 또 달라집니다. 이 차가 1931년 사냐니까 되게 오래된 차죠. 근데 외국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나 그런 외국 시골에 가면 이런 오래된 트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집 앞에 포스에 대놓고 팔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제가 어릴 때 외갓댁 가면 그 외양간에 있던 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농사에 사는 오래된 트럭을 내다 팔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 소가 농사를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소가 늙으면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작품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봤던 우리나라 시골 외양간에 늙은 황소가 생각이 납니다라고 작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좋아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 작품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상을 받을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설명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형을 만드실 때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내 생각을 좀 담아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금 보시면 속편은 쌓여있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지는 못하겠고, 온라인 보면 누구는 되게 잘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되고, 그런 데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1년에 그래서 완성장은 한두 개밖에 안 나오고 또 그게 스트레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테크닉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타이거 전차에다가 저 호랑이 무늬도 막 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번 그레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빨간색으로 칠하고 페라리 마크를 하셔도 되고, 내가 노란색 좋아하면 그냥 노란 단색으로 칠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의무부여만 하시면 돼요. 내가 왜 노란색을 칠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칠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모형을 오래 즐기시려면 너무 기술적인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담아내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시면 모형을 좀 더 오래 즐기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하나하나의 완성품이 작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번 기회에 모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서 좀 더 앞으로도 모형을 좀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